안녕하세요, 투덕입니다. 저번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며 말 많던 베놈, 그와 동시에 북미권에 나온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바로 스타이즈 본입니다. 스타이즈 본은 1937년작 영화 스타 탄생의 리메이크작으로 뮤지컬까지 포함하여 이번이 네 번째 리메이크 작품으로 북미권에서는 많은 인기가 있던 작품입니다. 이번 리메이크작은 2011년부터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 연출, 비욘세가 주연을 맡기로 했었으나 비욘세의 임신으로 프로젝트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은 연출을 포기하였고 주연 배우였던 브래들리 쿠퍼가 자신의 첫 번째 연출작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주인공도 비욘세에서 레이디 가가로 바뀌며 우여곡절이 많았던 스타이즈 본은 2018년 많은 화제를 받으며 개봉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새로운 도전을 하는 두 사람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지, 아니면 베놈처럼 말 많은 영화로 될 것인지. 영화 스타이즈 본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스토리를 간략히 말하자면 정상에서 점점 내려오는 남자 가수와 그 가수의 도움으로 스타가 되어가는 여성 가수의 비극적이고 슬픈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음악 영화가 나오면 비긴 어게인, 그 남자 작사, 그 여자 작곡 같은 영화 비교를 하는 홍보를 하는데 이 영화가 그런 음악 영화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영화는 음악 영화보다는 멜로 영화에 더 가까웠습니다. 두 가수의 멜로 영화에 음악 몇 곡이 추가되어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도구로서 노래의 가사들은 그때그때 필요한 대사처럼 직접적으로 쓰여 스토리 진행을 이어나감에 있어서 좋았습니다. 보통의 음악 영화라 불리는 위에서 말한 영화들은 하나의 곡을 피나레로 만들며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배우들의 이야기보다 그 곡 하나가 완성되기까지의 여정을 중점적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점점 그 곡에 대한 기대감을 점진적으로 쌓은 후 완성된 곡을 들려주며 영화적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주가 노래가 아닙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나오는 라이브 공연의 노래들은 듣기 좋으며 엘리가 스타가 되는 성장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지만 더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잭슨이라는 가수가 정상에서 자신 스스로에 대한 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무대에서 내려오게 되는 한 남자의 서사적인 이야기를 그리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잭슨을, 자신을 발견해준 잭슨에게 깊은 호감을 가지며 끝까지 잭슨을 사랑한 여자 엘리의 이야기입니다. 굳이 비슷한 영화를 찾자면 결말은 다르지만 제이니 존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스토리 구성은 엘리가 스타가 되기 전과 엘리가 스타가 된 후로 나뉘는 것 같은데, 스타가 되기 전에는 엘리가 노래 부르는 모습도 많이 나오고 둘의 사랑이 시작되는 이야기라 가볍게 보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스타가 된 후 둘의 위치가 역전되기 시작하면서 이 영화의 감정은 극단적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인 감정들이 나쁘지는 않지만 너무 긴 느낌이었습니다. 중간에 시간의 지남을 빨리 넘기는 듯한 편집으로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려 했던 것 같은데 시작부터 결말이 정해져 있기도 하였고 뒷부분의 배우들의 감정 연기에 몰두하다 보니 체력이 많이 소모되어 끝까지 보는데 지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류의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은 지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연출은 브래들리 쿠퍼의 첫 연출작인데 원래 스토리 자체도 네 번째 리메이크 될 만큼 나쁘지 않았고 각색 또한 검증이 된 분들이 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비어있는 느낌 없이 잘 연결시켜 만든 것 같습니다. 특징이라면 보통의 미국 영화들과 다르게 배우들이 클로즈업 되는 게 많이 보이는데 그만큼 감정 전달에 더 집중시키려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보면서 화면이 꽉 차있는 느낌은 계속 들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요새 약간 우리나라 드라마 같은 연출 느낌 같기도 해서 저는 부담감은 들진 않았습니다. 예고편만 봐도 어떤 것을 말하는지 아실 수 있어 보시기 전 예고편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기적인 부분에서는 레이디 가가는 가끔 감정이 과했지만 만족스러웠습니다. 물론 현실성은 없지만 레이디 가가 이렇게 성공했었을 수 있겠구나 쓸 정도로 애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신기했던 게 스타가 된 후보다 스타가 되기 전 순박한 여자의 모습에서의 연기가 더 좋았습니다. 평소의 화려함에 감춰둔 진짜 모습일지도 모르겠네요. 음악은 좋습니다. 레이디 가가 라이브를 영화관의 빠방한 스피커로 들으니 더욱 좋더군요. 그리고 브래들리 쿠퍼 또한 노래도 잘 부르고 목소리도 섹시했습니다.
왜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 남자 주연으로 뽑아놨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뷰를 쓰면서 노래를 기억해보려 하는데 멜로디보다는 각 노래를 불렀을 때의 장면이 많이 떠오르네요. 딱히 후렴이 있는 노래를 부르지 않기도 하였고 언어적으로 바로 와닿지 않기도 하였고 위에서 말했듯 영화적 도구에 불과했던 것 같아서 그런지 음악 자체를 말하자면 크게 기억에 남진 않습니다. 굳이 기억하자면 OST 중 한 곡인 쉘로우의 In the Shallow, Shallow 이 부분 정도? 그래도 전체적으로 음악이 좋았던 것으로 기억하는 걸 보니 두 배우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스타이즈 본에 대해서 간략히 리뷰해 보았는데요. 그냥 무난히 보고 온 영화였습니다. 다른 리메이크들을 보지 못해서 비교는 할 수 없어도 이 스토리가 1937년도 첫 영화와 차이가 크게 없었다면 요새 나오는 영화들은 그때 나온 영화들에서 조금씩 변화된 거구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요즘 영화들의 클리셰와 비슷했습니다. 아마 쿠퍼도 그래서 이 영화를 첫 연출작으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다음은 조금 더 모험적인 영화로 찾아왔으면 싶은 기대감은 듭니다. 이러한 배역적 멜로 영화나 레이디 가가의 음악을 좋아하는 팬분들이라면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저번주 개봉 시 레이디 가가 팬들이 같이 개봉한 베놈에 장수폭탄을 주었는데요. 외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 재미있다 싶었지만 그래도 성숙한 팬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며 저는 다음주 새로운 신작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주에 봐요. 안녕.